네, 국감을 하루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마지막 혁신안을 두고 비주류와 주류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보면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이 누가 나오는지를 놓고 신경전이 대단한데 이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보면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신동빈 회장을 언제 소환하는지를 놓고 국회에서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롯데가 다 합의됐다는데 왜 주민으로 안 온가를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롯데 사장이라든지 이걸 잘하는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 얘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롯데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걸 지금 변명이 나와 있어요. 아니 그 말을 어디다 소리를 들려 그래? 어디다 소리 들려? 그걸 지금 변명 나오고 있어.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위원장이 말이야. 그 소리 안 돼서 말이라고 했어.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데 무슨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위원장이 이미 국회를 대변하고 있어요. 정무위를. 여기서 여당 위원장님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당 의원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듣고 있어 이런 소리를. 어린 아니 정리하세요. 아니 정무위원회가 혼자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위원장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 내가 언제 나만 있?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은 다 채택하고 말이야. 자 정해야겠어.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 다 채택. 어디다 지금 함부로 얘기하는데? 함부로? 뭘 함부로? 무슨 말? 한마디요? 한마디요? 네, 잊을만 하면 국회에서 저런 모습 또 등장합니다. 예. 그런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증인이 채택이 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언제 나오는지를 놓고 저렇게 몸싸움 직전까지 갔거든요. 예. 왜 그게 중요한 겁니까? 언제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그 증인 채택을 여야가 사실 합의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책임성 있는 발언을 듣고 그러고 있는 건데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어느 시점에 부르냐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부르냐에 따라서 예. 여야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예. 치열하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고 내년 총선도 있고 지금 또 공천 문제 선거구 획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튀어야 되든지 아니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든지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4대 개혁이라든지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놓치면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국회가 좀 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충돌을 하기도 하고 약간 물타기 같은 것도 서로 하려고 그런 것도 같고요. 지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새누리당은 다음 달 6일 종합감사에 부르자 신동빈 회장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로 예정된 공정거래 국감에서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과 종합감사에 부르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국정감사가 기관 감사를 하잖아요. 예. 계속 하다가 각 부처별로, 각 상임위별로 마지막 종합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국정감사 기간 동안 했던 것을 정리하는 것을 종합감사라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이제 초반에 하는 것과 국감 거의 말미에 하는 것과는 일단 언론의 주목도가 다르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관심이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국정감사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번에도 700여 개의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선정을 했어요. 예. 매년 이제 그 기관이 사상 최대의 숫자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가서는요. 롯데그룹의 이번에 그 경영권 다툼 문제가 상당히 희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론컨대 여당은 아마 좀 김이 좀 빠져가는 시기인 종합감사 시기를 선호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야당은 좀 공정거래 감사가 정무위원회 감사거든요. 지금 롯데 회장의 신동빈 회장은 정무위에서 증인이 채택된 겁니다. 여야가 합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공정거래 이게 소유권 지배구조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경영권 다툼이라는 것이 그래서 야당은 가능하면 이제 공정거래위에 부르겠다라는 건데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에도 그 골목 그 상권 침해한다 이래서 정무위에서 증인이 채택됐었는데 그때도 불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또 종합감사까지 가게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또 불참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야당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네. 보통 뭐 증인 채택됐지만 뭐 외국에 나간다, 출장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종합감사 마지막에 잡아놓으면은 안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렇죠. 게 야당의 뭐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런데 말이죠. 정우택 위원장 또 강기정 의원 이렇게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보였는데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니, 근데 제가 잠깐 화면을 봤는데 네. 저 일반인들도 저 정도로 싸움 안 하지 않습니까? 되게 의견이 충돌될 때가 다 있죠. 뭐 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네. 조직에서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것이고 여야가 이제 증인 문제를 가지고 항상 그 이제 경론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재벌 총수 회장을 가능하면 안 부르려 하는 쪽이 지금의 여당 계열의 정당들이고 꼭 지금의 새누리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야당 계열의 정당들이 대체로 이제 총수들을 부르자라는 이런 뭐 약간 이념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 아까 그 모습은 지금 정우택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강기정 의원하고 이제 그 롯데 회장 증인 문제인데 저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저 부분은 논리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격하게 하더라도 말을 존대하면서 경험 쓰면서 국민들이 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예. 이게 뭐 사석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고 말이죠. 언어로 하는 게 정치인데 네. 최소한 언어에서 격을 잃으면요. 어떤 이성적인 대화나 어떤 그 나름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예. 말이에요. 네.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쟁점 사항이 있어도 그 쟁점이 다른 데로 희석돼 버리고 본질에 비껴가는 거예요, 자꾸만. 저런 모습들 때문에. 저 모습까지 우리가 또 논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규범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잘 되지도 않고, 예. 항상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저런 모습을 좀, 네.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란 말이에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저 속보가 들어와서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이었습니다. 대구 중구 교동시장 입구 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현재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 대구 중구 교동시장 입구 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뭐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예. 뭐 네네. 팩트 관계를 잘못 제가 착각한 게 있는데 네. 신동민 회장이 골목상권 문제 때문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은 지난해가 아니라 2012년도였습니다. 제가 예. 잠깐 12년도. 착각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국회의원들의 막말 논란 진짜 예. 제재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요?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은 뭐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네.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뭐 최근에 그 어떤 사안이 또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윤리위가 잘 뭐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의 그 성추행 사건 가지고 잘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네. 하물며 저 정도의 뭐 이제 일은요 윤리위의 제소거리도 안 된다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런 건 사실은 의원들에겐 상당히 그 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준 이하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저 부분은 사실 꼭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말 자체가 말이죠. 네. 예. 그런 그 윤리의식이 너무 결여돼 있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뭐 이렇게 누구를 어떤 증인을 채택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 막상 증인을 채택해 놓고 이 증인이 국감장에 나오면은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불렀다가 30초 정도 답변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어렵게 증인을 채택해 놓고 이렇게 부실하게 대응하는 거, 이 국회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이제 남용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그래서 공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실명제를 하자. 왜 네. 부르는지 아니면은 반대를 하면은 왜 반대를 하는지 이제 실명제를 하자. 이 부분이 합의되면은 뭐 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정치 과정들이라는 게 투명해져 가지고요. 뭐 로비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입법 로비를 하거나 그럴 때도 이제는 기업에서 다 준비를 하고 논리를 갖고 접근하는데 기업에서 가장 국회를 상대로 아마 그 큰 미션이 떨어지는 아마 그 로비 대상 중에 하나가 이 그 회장님 네, 그렇죠. 예, 증인 예. 안 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게 꾸중을 듣고 그다음에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아니요, 뭐 답변만 하고서 그냥 가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회피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좀 남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의 자정 능력은 필요하고요, 국회의원 네. 스스로. 그다음에 조금 더 정보가 투명해져가지고 사실은 증인 채택을 했던 의원들하고 증인 채택 왔는지 또 안 왔는지 뭐 뺐는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정치자금도 그 기부가 뭐 그래서 예. 다 뭐 돌려서 하고 뭐 그 소액으로 나눠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지면은 증인 채택을 그렇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정치자금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방금 저희가 좀 정정할 것이 있죠. 방금 저희 강기정 의원과 또 정우택 의원이 그 막말 논란을 하고 있는 그 화면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날짜가 7일인데 8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정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7일 있었던 일입니다. 네. 자,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뭐 증인 신청할 때 좀 더 책임을 갖고 하자. 그러다 보니까 증인 신청 실명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명제가 채택이 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실명제가 결과적으로 채택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여야가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예. 기업이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국민의 대표가 얘기를 듣겠다라는 거거든요. 책임자 얘기를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장이 나오느냐, 뭐 사장이 나오느냐, 또 실무자가 나오냐에 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맥락은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거 특정인이 채택한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인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모두 여야가 책임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합의해서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증인 신청 실명제는 속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왜냐하면 이게 증인이 너무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특히 이제 증인을 신청함으로써 나중에 또 로비도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이제 지역구의 민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니 뭐 이게 거래가 있다라고 그럴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게 없잖아. 있는 로비 모양이에요. 가능성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증인 신청 실명제라는 그 의미는 있긴 있으나 기본적으로 증인을 신청한다는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인데 특정인 때문에 그런 건 특정인이 오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거는 좀 뭐 의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잘 채택될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뭐 증인 채택 반대하는 사람 실명 이름을 넣자 이렇게 역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럼 반대가 혹시라도 로비를 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대 의원의 이름을 넣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재벌 총수든 누구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부른다는 것보다 국민의 대표고 대표 기관에서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뭐 갑질한다 그러지만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강자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저게 입장이 지금 다 다르다는 거죠. 여야 간에 미묘하고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는 과도기적으로는 한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정 능력이 생길 정도는 예. 제도를 한번 저는 해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예. 자정 능력이 생기면 그다음에 뭐 꼭 실명제 안 하더라도 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여당이요. 포털에 뭐 편향적인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 이래서 뭐 편향적인 포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이제 주로 그 양대 포털 사이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과 네. 네이버가 뭐 주요 대상이 되겠죠. 뭐 다른 포털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 네이버나 다음을 야당 쪽에 편향돼 있다라고 네. 할 근거는 좀 미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다음과 네이버도 조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건 있죠. 또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더 이제 앞에 내놓는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다음과 네이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포털 자체에 정보화의 측면에서 포털 자체의 그건 사실 한계거든요.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배치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활자체를 달리한다든지 신문의 경우, 방송도 마찬가지죠. 앞에 배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포털은 거의 똑같은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큰 기사나 그렇지 않은 기사는 거의 같이 취급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사실 포털 자체의 한계고 그것은 이제 다른 측면에 보완해야 되는 건데 예.
이게 다음과 네이버를 너무 야당 편향적이다라고 할 근거는 대단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뭐 다른 이유로 그 다음이나 네이버 어떤 포털 대표들을 불러서 아까 이제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국민들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건 가능하겠으나 친야당적이다라는 이유로 부르는 건 대단히 근거가 미약하지 않겠냐.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단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동의도 안 하는 건데 예. 롯데 경영권 다툼이라든지 땅콩회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이미 증폭됐다고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이 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한 국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기 때문에 두 대표를 불러서 말 듣는 건 좀 예. 근거 자체가 좀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처럼 이렇게 언론사 기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포털도 전 세계에서 거의 없는 걸로 없죠. 제가 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분명히 검토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 놓고 그동안 야당 내부에 진통이 많지 않았습니까? 10차 혁신안, 마지막 혁신안까지 발표됐는데 비주류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 혁신안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10차 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국민공천단을 이제 꾸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국민공천단이라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공천제하고 대단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예. 국민공천단과 이제 국민공천제의 차이가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예요, 이른바. 예. 그래서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성향을 묻지 않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고 야당이 지금 10차 혁신안이 발표한 국민공천단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그 유권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봐서 야당을 예. 지지한다 또는 지지한 정당이 없다라고 할 때 그분을 이제 그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거라서 예. 국민공천단과 국민공천은 대단히 다른 건데 문제는 이제 국민공천단은 지금 이른바 비주류가 반대하고 있어요. 야당, 예. 새정치당 내부에서. 그래서 그거는 뭐이 부분도 이 추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친노나 주류 쪽이 그 선거인단을 조직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민선거인단 선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직동원력이 앞선 의원이 굉장히 네. 유리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비노나 비주류가 상당히 반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일단 큰 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 이런 비주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와 또 전병헌 최고위원 의원들이 협조를 좀 부탁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혁신안이 좀 통과가 될까요?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재인 대표나 저기는 친노계에서는 당연히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비주류 반발이 있는데 역시 비주류이기 때문에 주류 위주로 어떻게든 추진을 하려는 가능성이 높고 이게 보면은 이게 내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강력하게 추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세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당이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차이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제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예.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